공부 전략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 생활에 통틀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시작할 때는 뭐부터 해요? 계획부터 세우죠. 그렇지만 그 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준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장소에 늘 있는 거,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정형화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루틴이라고 하죠.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루틴을 가져갔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정도까지는 그냥 공부를 다 하겠다. 그리고 시간도 정했었어요. 예를 들면 6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밤 10시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걸 목표를 세워놨었고요. 그런 다음에 일요일 정도는 쉬었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에 제가 그때 좋아했던 그 예능이랑 그 다음에 맥주랑 뭐 과자 요거 정도 해서 토요일을 조금 보내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일어나서는 좀 반나절 정도 누굴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쉬고 놀고요. 그런 다음에 일요일을 이제 반나절 정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요일 한 오후 저녁쯤부터는 다시 고시반 들어가서 공부하지 못해요. 그냥 하겠다는 신용과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잘 쉬었고 월요일부터 달려야겠다. 다시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요일에 복귀하는 이런 식으로 루틴을 계속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처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얘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늘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고요. 일요일에는 꼭 쉬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간에 누가 놀자라고 한다라든지 뭐 약속이 급작스럽게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쉬면 일요일에 못 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절대 이 루틴을 깨는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요. 수험생들은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가져가는 거, 이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 루틴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멘탈이 와장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요일 날 너무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좋아하는 과목을 본다든지 라고 해서 이 루틴을 깨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수요일날 너무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책 닫고 나가서 논다 라고 하면 루틴이 깨졌죠. 그러면 멘탈이 그때부터 와장창하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인가? 나는 왜 이것도 못 지키나? 이런 식으로 시작돼서 오늘 못 지켰으면 내일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커요? 이번 주 싹 밀고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다음 주부터 다시 루틴을 가져가야지. 이런 욕망에 불타오르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하면서 한 번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없거든요.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루틴을 가져가야 멘탈 관리가 되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슬럼프에 한 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고, 그럼 다시 루틴을 찾기 힘들고, 그냥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웬만하면 이런 루틴, 시간의 루틴, 또 날짜에 대한 루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루틴이 쌓여서 계획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탑워치 많이 쓰시죠? 순공 시간 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이 루틴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집착하면서 이 순공 시간을 재긴 했었는데 다들 아시는 그 방법입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끄고 화장실 갔다 와서 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순공 시간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해되는 요소를 조금 차단할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던 뭐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단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지만 그때는 2차 시험 볼 때 스마트폰이 생겼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OTT 그런 거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다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을 뒤진다든지 이런 일을 할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합격을 하는 방법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그냥 제거하기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 보기, 공부 안 하는 친구와 놀기, 그다음에 유튜브 보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될 요소들을 제거하면 우리는 합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핸드폰에 내가 유혹이 너무 세다라고 하면 핸드폰 그냥 집에 두고 도서관에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급한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요소들을 차단을 아예 일절하시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 짜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계획이야 짜면 되죠. 그런데 계획을 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획을 짤 때 예를 들면 나 1월부터 뭐 3월 달까지는 회계학 강의 듣고 1회독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스무스하게 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건 계획이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아니라요. 정말 페이지 수, 강의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짜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의가 100강이에요. 근데 뭐 한 달에 영업일수
기준으로 해서 20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조금 근데 여유 있게 짜야 돼요. 이게 계획이라는 게 못 지키면 좀 열받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지키면 토요일에 팔로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좀 여유 있게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강이다. 영업일수 기준으로 해서 20일 동안에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면 하루에 5강을 듣는다는 계획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오전에 몇 개, 오후에 몇 개 들어야겠다. 그리고 복습을 이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강을 했다라고 하면 나 혼자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내가 중급회계를 1회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페이지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300페이지다. 이 300페이지에 대해서 똑같이 영업일수 기준으로 20일이다 라고 한다면 하루에 15페이지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져야지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가져갈 수 있고 회독수를 내가 몇 회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월부터 7월 달까지 기본 강의에 대해서 뭐 3회독을 하겠다, 4회독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강의 수 또 페이지 수를 맞춰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공부 계획을 짜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상담 보낼 때 강의만 들은 상태였고요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강의만 들은 상태였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입니다. 강의를 듣고 그렇지 이해하는 거는 당연히 그때는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내 것으로 만들려면 강의 끝나고 나서 꼭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독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끝나고 직후에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강의 없이 나 혼자 책 보면서 복습하는 거, 요 2가지 정도는 꼭 들어가야지 이제 내가 좀 강의를 듣고 내용을 이해했다,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는 거고, 강의만 듣고 그때 이해하고 넘어간 거는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는 구체적으로 강의를 듣는 시간과 그 강의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나 혼자 보는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우리는 이 직전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바로 전에 본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위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 마지막 2달 정도 남겨놨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는 이제 1월달, 2월달, 2월 말에 시험을 보니까 1차 시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텐데요. 또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있어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은 세무회계 연습의 그 계산 문제만 푸는 것이고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서 조금 다를 것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한 거는 지금 일단 배제하고 1차 시험에 대한 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달, 2월달이 남았을 때 나만의 이제 기간을 줄여나가는 걸로 짜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주, 2주, 1주 이런 식으로 짜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제가 회독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주 전이라든지 아니면 요때쯤에 이제 계정 체크하면서 전수를 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인 이때 회독할 수 있는 양을 이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주 동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 두고 5주 동안 1회독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항목들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받고 이제 더 보지 않아도 내가 시험에 가서 맞출 수 있겠다라는 항목들은 지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양이 줄겠죠. 그리고 나서 2주 남았을 때 2주 만에 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줄여진 양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1주 남았을 때 이제 하루 만에 세법을 볼 수 있는 양까지 줄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양을 줄이면서 마지막에까지 내가 바로 전에 본자가 될 수 있는 1회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똑같겠죠. 세무사는 5월 초에 시험을 보니까 3월, 4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이랑 4월로 해가지고 5주, 2주, 1주 남기셔서 5주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나고 나면 2주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1주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바로 합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렇게 양을 줄여나가면서 이런 불안함이 들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내가 중요한 주제인데 혹시나 내가 아는 거라서 줄여나감으로써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뭐 2주 전, 3주 전 이때 어차피 세법 같은 경우에는 계정 체크도 해야 되니까 전수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3가지 전략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틴을 꼭 빡빡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이 루틴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바로 전에 본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